사랑이 녹아서 없어진다? 그것은 왜 납으로 만든 심장은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에서 녹지 않는 거죠? 납의 녹는 점은 327.5도예요. 쇳물을 만들기 위한 용광로의 온도는 1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납이 녹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냥 땅에 버리지만 천사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황금의 도시로 가져갑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행복한 왕자의 주제는 납으로 만든 심장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따뜻한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납으로 만든 심장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녹아서 없어진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중심으로 이 소설을 이해하면 대단히 매력적인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소설의 처음에는 동상으로 된 행복한 왕자와 이상한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둘이 주인공인데요. 제비는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갈대를 사랑하는데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제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갈대에게 소리를 지르며 떠납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제비가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베개와 결혼한 남자 기사를 보여줍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제비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제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말해주죠.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해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미를 경험한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제비는 행복한 왕자를 만난 후에도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왕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은 사랑을 배우지 못한 제비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제비에게 가르쳐줍니다. 왕자에게 사랑을 배운 제비는 그제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자를 돕지만 결국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비의 죽음을 알게 된 왕자의 심장도 두 개로 쪼개지고요. 소설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행복한 왕자와 제비는 어떻게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연민은 자기 희생을, 자기 희생은 행복을 불러옵니다. 사랑이 왜 자기 희생이랑 연결되냐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돈을 쓰고 싶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경험이 있어야 사랑은 밖으로 드러납니다.